Down 1.7% here, a loss of 37 points or so. Apple shares are just getting hammered this morning. We're down by between 3 and 4.5% generally across these markets. Let's talk about the speed with which we are watching this market deteriorate. We're red everywhere, essentially, down by 4-5%. We're down over 16%. Dow at the same time has fallen about 18%. The stock market is now down 21%. Because we're now down 43%. What in the world is happening on Wall Street? Two-year note yields went from 190 to 166 in the blink of an eye. On the NASDAQ, everything and more has been completely wiped out. It was the worst day on Wall Street since the crash of 1987. Traders here working the phone say a lot of their customers are freaked out, waiting to see how low the Dow will go. They're focused on the Dow, not so focused on OPEC. Yes, OPEC did cut production by 1.5 million barrels per day. Really, you're seeing just broad-based declines across all of the major technology sectors. Apple's under pressure, Yahoo down 8.5%, Cisco 6.5%, Research in Motion 10%. This could be the most serious recession in decades. And that means life, as most Americans know it, is about to change, in some cases dramatically. 안녕하세요, 미주모입니다. 방금 보신 영상은 2008년 9월에 시작된 하락장이었는데요. 신기하게도 지금 2022년 주가 흐름이 2008년 흐름이랑 많이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8년과 2022년 시츄에이션을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2008년 하락장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죠. 일단 큰 그림으로 간단하게 말씀해 드리면 2008년에 주택시장 붕괴가 있었고 그게 금융위기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리면 크레딧, 신용이 안 좋은 사람들한테도 mortgage-backed securities, 주택저당증권을 제공했는데 이 투자가 그 당시에 엄청 좋은 수익을 주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주택시장에 투자하는 좋은 상품인데 근데 이 mortgage-backed security를 더 많이 만들려면 더 많은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크레딧 안 좋고 집값 페이먼트를 꾸준히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도 대출을 쉽게 주고 더 많은 집을 팔기를 시작했죠. 이 와중에 집값이 이제 버블같이 계속 올라가기 시작하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페이오프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그 후 이제 많은 집들이 다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 이 뜻은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고 서플라이,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또 대출 회사들은 이런 많은 돈을 빌려주고 결국 이런 돈을 다시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오니까 파산하는 회사들도 슬슬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거랑 같이 결국 실업률도 엄청 올라가고 주식시장에 패닉이 왔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2008년에 저도 미국에 살면서 좋은 직장 찾기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거의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힘들게 지냈던 기억이 나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시츄에이션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일단 실업률이 나와 있어요. 제가 2002년부터 가지고 온 데이터인데 보시면 2008년에는 이미 실업률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 주식시장이 정말 크게 하락할 때쯤 이미 실업률이 고점을 찍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실업률은 거의 최저점에 있는 상태이죠. 물론 이제 연준이 금리를 빨리 올리기 시작하고 기업 실적이 계속 안 좋게 나오면요. 실업률이 저는 장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실업률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계속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지금 시츄에이션 상태는 그때 폭락하기 전이랑 많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레이트도 한번 봐볼 텐데요. 사실 2008년에 집값이 급하게 빨리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게 심하진 않았어요. 문제는 집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사게 했던 게 문제였죠. 근데 지금 시츄에이션은 여러분 많이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쟁 때문에 갑자기 오일, 음식 가격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진 상태이고 또 중국 봉쇄랑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인 것도 있고요. 저는 그래서 앞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이 CPI가 무조건 내려오게 연준이 모든 툴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이제 실업률이 얼마나 올라갈지를 잘 모니터링 해야 하는 거죠. 만약 2008년 같이 실업률이 갑자기 급하게 올라간다. 그러면은 큰 하락장이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앞으로 실업률이 계속 올라갈 것 같긴 한데요. 2008년 같이 심하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하우싱 프라이스도 봐볼 텐데요. 지금은 하우싱 프라이스가 어마어마하게 버블로 올라가는 상태이고 이때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기간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시츄에이션이 다른데요. 이제 앞으로 이 집값이 전 내려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지금 모든 금리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집값이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도 전 중요하다고 봐요. 만약 집값이 갑자기 일직선으로 이렇게
급락하기 시작하면요, 갑자기 크게 경기가 안 좋아지는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주식시장한테 안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만약 버블이었던 게 금리가 천천히 인상되면서 천천히 자연스럽게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한다.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HPI, 하우스 프라이스 인덱스도 한번 봐볼 텐데요. 여기서 보면요, 2007년부터 2008년 말까지 얼마나 빨리 내려왔는지 딱 보실 수 있죠. 이거랑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평균 집값 차이는요, 이 HPI가 인플레이션이랑 몰기지 레이트 등등 그런 게 좀 더 계산된 인덱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도 계산해 봤을 때 보시면 2008년에 얼마나 크게 하락했는지 알 수 있고 지금 아직도 집값이 얼마나 빨리 올라가는지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금리 인상하면 주식시장한테 무조건 안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금리 인상 기간에서도 주식이 굉장히 잘 올랐어요, 사실. 그리고 이때 2004년부터 2007년까지도 주식이 굉장히 잘 올랐고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 스피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니터링 하셔야 될 게 지금 75포인트씩 금리를 인상하고 있잖아요. 만약 금리가 많이 올라간 다음에 이제 적당히 금리를 0.2포인트씩 올리던지 아니면 금리를 같은 레벨에 유지하던지 그런 기간이 오면서 만약 나중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내려가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이 다시 안정을 찾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특히 음식 쪽이나 아니면 에너지 쪽으로 봤을 때 이 금리 인상한다고 많이 해결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전쟁이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중국 봉쇄가 어떻게 해결이 되는지 그것도 계속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몇 가지 데이터 포인트를 더 보여드릴 텐데 사실 신기한 거는 2008년에도 유가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었어요.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코로나 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때 갑자기 수요 디스트럭션이 생기면서 유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는 보기 힘들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기름이 지금 굉장히 부족한 상태이고 직장 출근만 하려고 해도 지금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은 곳에서 리오프닝이 일어나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약간은 하락할 수 있지만 앞으로 기름값이 꾸준히 계속 내려오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같이 올라갔던 거는 지금 2008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퍼스널 세이빙스 레이트, 이게 돈을 이제 얼마나 저축하는지 알려주는 인덱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세이빙 레이트가 코로나 때 돈을 풀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2008년이랑 조금 비슷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크게 차이나게 지금 보이긴 하지만요, 크게 차이나는 이유가 연준이 돈을 워낙 많이 풀어서예요, 코로나 때. 근데 세이빙 레이트가 올라갔다가 이제 확 떨어진 거는 비슷한 상태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의 메인 하이라이트, 2008년 주가 움직임이랑 지금 2022년 주가 움직임이랑 생각하기 비슷한 상태예요. 둘 다 보시면요, 이 내려가는 지지선 보이시죠? 이 내려가는 지지선에서 브레이크가 있었을 때 2008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조금 비슷한 상태예요. 이 지지선이 계속 유지가 되다가 최근에 브레이크 된 걸 보실 수 있고 그 후에 지금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걱정되는 단계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걸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있을 수는 있지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일 잘 보셔야 될 게 이 거래량이에요. 만약 거래량이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이렇게 하락하기 시작한다, 그거는 더 패닉장이 온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땐 이 정도 패닉장까지 오기는 저는 굉장히 힘들다고 보고 있어요. 기술적인 분석이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물론 지금 지지선이 끊어진 상태라서 조금 단기적으로 하락했다가 천천히 여기서 더 하락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지만요, 이렇게 크게 갑자기 폭락작이 올 가능성이 적다고 생각이 돼요. 일단 그 이유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도 볼 때요, 성장률 슬로우다운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근데 성장률 슬로우다운이 있는 거지 성장률 자체가 없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가 올라가는 환경에서 0금리에서 지금 3금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발류에이션 조정이 있는 상태라고 생각이 되고 전체적으로 약간의 스태그플레이션 정도에 있는 단계라고 아직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으로 봤을 때 냉정하게 지금 리세션이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리세션이 오더라도 이런 실적이 있는 기업들이 있는 걸 보면은 아주 약한 마일드한 리세션이 올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거는 지금은 금리를 75포인트씩 적어도 50포인트씩은 올리는 기간이고 CPI는 지금 최고치를 찍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제 상태에서는요 주식시장이 찐 반등이 있기는 힘든 상태예요. 즉 적어도 저는 단기적인 반등을 조금 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발류에이션보다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더 있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에서 현금이 하나도 없고 올인한 상태라면요 굉장히 위험한 투자를 하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제일 중요한 두 개는요 CPI랑 금리 인상 확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금리가 계속 이제 꾸준히 상승하면서 실업률이 어느 정도의 에펙트를 받고 있고 얼마나 올라가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할 텐데요. 참고로 저는 시황 분석을 매일매일 여러분들께 해드려요. 그리고 매주마다 여러분들의 주식을 기술적인 면에서도 펀더멘털 면에서도 분석해 드리는데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 채널에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채널에서 구하기 힘든 정보와 분석을 앞으로도 꾸준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